반갑습니다. 여튼 2027학년도 리트 논술 대비 시작하도록 합시다. 5주간 수업을 통해서 상세하게 들어가기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리트 논술의 어떠한 평가 기준이 무엇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개괄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내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내년 달력을 한번 봐봤었어요. 그랬더니 늘 리트 시험은 7월 네 번째 주 일요일 날 봅디다. 그래서 내년 달력을 보았더니 7월 26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네. 그랬을 때 논술은 아름다운 시간에 봅니다. 3교시 언어 이해에서 아주 피를 벌리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추리 논증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은 다음에 생물학적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점심시간에 밥 한 끼 뜨면은 이거는 이제 한여름이죠. 우리 몸이 나른해지겠죠. 그 상황에서 2시부터 3시 50분, 110분 동안 봐야 되는 시험이 논술 시험이다. 아주 아름다운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9페이지 가서 4번, 5번 동글뱅이 칩시다. 논술 시험은 펜슬을 쓰면 안 돼요. 펜슬을 쓰면 안 되고, 첫 번째 줄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즉 펜슬을 검정펜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징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원고지 사용법에 따른 교정부호를 사용해야 되며, 즉 원고지의 글을 시험을 봐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브라켓, 수정 테이프, 수정 액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가 특징점이에요. 그 다음에 간혹 걱정이 과한 학생들은 내가 쓴 거 지워버려가지고 원고지가 부족하면 어떡해요? 간혹 한 3년에 한 번씩 이런 질문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글자 분량은 각각 1000자 내외씩 토탈 2000자 내외인데, 어느 정도 분량의 원고지를 주냐면은 5400자 분량의 원고지를 줘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5번 논술 답안지는 수험생 1인당 한 권씩 구매로 구성되어 있고, 한 면이 600자 즉 5400자 분량의 원고지에 여러분들이 검정펜을 가지고 답변해야 되는 시험 구조이다라는 것 정도가 특징점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어딨냐, 27페이지로 갑시다. 27페이지.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리트 논술에 대한 하나의 가이드인데, 박스 세 번째 줄 두 문제이고, 각 문항당 900에서 1200자 2000자 내외를 써야 되는 시험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약간 감이 안 올 거예요. 도대체 2000자 내외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A4 용지 글자 포인트 10, 그 다음에 줄 간격 160으로 했을 때, 즉 한 줄에 약 45자 정도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거를 출력한다면, 2000자 내외를 출력한다면 A4 한 장하고 두 번째 장에 약 10줄 정도 돼요. 그게 2000자 내외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논술 시험은 정신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시험이다. 손목이 아픈 시험이다. 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점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네 번째 문단 특징 1번, 2번, 5번 동글뱅이 쳐주세요. 시험의 이제 구조인데, 첫 번째,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상황인 사례가 제시됨. 여러분들은 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각각의 문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1개 내지 2개의 사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문제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의 사례가 제시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점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점, 관련된, 이거는 이제 사례와 관련된 원칙이나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견해 등이 제공될 수 있음이라고 협의회에서는 발표했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제공돼요. 사례가 제시되고 사례와 관련된 관점, 자료, 그다음에 뭐 의견 등등등이 제공된다라는 것이 특징점이고, 그다음에 특징 5번 항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얘기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평가를 위한 것이고, 평가의 목적 또는 평가의 기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는. 그러면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목표는 당연히 고득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도대체 나의 어떤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즉 평가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특징 5번 읽어보면은 기존의 문항에, 이거는 올해 시험이 이제 18회차 시험인데, 기존의 문항이라는 것은 10회차까지 논술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문항에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사례가 늘 등장했어요. 그전에도 10회차까지도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사례와 함께 나오는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반면, 그 얘기는 뭐냐면 1회차부터 10회차 논술 시험까지는 어느 정도 긴 제시문이었냐면은, 여러분들 언어이해 그 지문 봤지요? 언어이해 지문은 기본적으로 5개 문단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줄은 약 7호 35, 한 30줄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요. 10회차까지 논술 시험의 지문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언어이해 지문 3개에서 4개 정도가 제시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때까지 시험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 당연히 중요했을까요? 지문의 길이가 많으니까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력이, 분석력이 가장 중요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사례와 함께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반면, 즉 10회차 논술 시험까지는 이해력이 가장 중요했었어요. 근데 반면 2018학년부터 출제되는 사례형 유형에서는 2018학년부터가 이제 11회차부터 현재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례형 유형에서는 독해 능력보다 사고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의 평가에 초점을 둠. 그러면은 당연히 무엇의 분량이, 제시문의 분량이 줄었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 줄었냐면은 약 60% 정도 줄었어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해력이, 지문에 대한, 사례에 대한 이해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네. 독해 능력보다, 요거는 이해력이에요. 이해력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소위 논리 논증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업의 목표는 너무 명확하고 뚜렷해졌네. 저의 의무도 그렇고 여러분의 노력해야 되는 지점도 결국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해력과 논리력을 길러야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판서를 하자면은 수업의 목표, 수업의 목표는 2가지인데, 첫 번째 목표는 지문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논리, 논증력을 기르는 게 당연히 이 수업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력, 논리, 논증력, 뭔 말인지 알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